부동산 시장의 현황을 좀 정리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대표님 직접 전해주실 텐데요. 바로 이야기해 주실까요, 대표님? 네. 판서를 통해서 한번 같이 봅시다. 지금 우리 부동산 시장을 이해하고 또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돼야 어떤 대처를 하든지 뭐 할 거 아니에요. 그런 도움이 되시라고 하는 거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시대는 지금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고 그래서 초물가 상승 시대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팬데믹이라고 코로나가 와서 전체다가 사람이 죽어나가고 뭐 시장이 완전히 엉망이 되죠. 유통도 안 되고 다 팔로가 막히고 퇴로도 막히고 뭐 공급 수요 할 것 없이 다 난리를 치니 다 죽게 생겼죠. 그러니까 모든 나라들이 그래 돈을 풀어서 이 상황을 모면하고 경기를 살려야 된다. 그래서 천문학적인 돈을 풀었죠. 전 세계가 같이 풀었습니다. 저 이 푼 덕택에 겨우겨우 경기는 완전히 죽지는 않고 어느 정도 유지가 됐는데 이 풀려준 돈이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 풀어졌다. 그러면은 10명이다 그러면 똑같이 100만 원씩 돌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돈이라고 하는 거는 많이 가진 사람, 자산이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은 돈이 풀려지게 돼 있는 거예요. 풀려지게. 뭐 요즘 심심찮게 나오는 뉴스를 보면은 몇 년 전에 뭘 하나 빌딩을 뭐 20억 주고 샀는데 뭐 70억이 되었다. 이런 돈들이 결국에는 그렇게 올려서 가격을 돈 많은 사람이 더 많은 돈을 가져가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돈의 분배는 n분의 1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돈이 많은 사람일수록 더 많이 배분되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는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말이 있듯이 법적으로 맞다는 뜻이 아니라 상황이 그렇다고요. 상황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풀린 돈이 각종 물가를 가장 끌어올려서 물가가 너무 높게 했죠. 이 물가가 높은 것은 무슨 의미냐. 물가라는 것은 올라야 맞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는 물가가 오르지 않으면 정말 문제가 커요. 올라야 맞지만 그 나라의 경제 성장이 예를 들어서 3%인데 물가가 5%다. 그러면은 그것을 실질 우리가 소득은 더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물가가 어떻게 하든 어떤 그 나라의 경제 성장보다는 낮아져야 되는데 뭐 미국이든 우리든 어디든 선진국이든 물가 상승률, 경제 성장률보다 월등히 높죠. 그래서 이걸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 돈줄을 조여야 되죠. 금리를 올리다 보니 돈줄을 조이니까 경제는 충격이 가는 거예요. 그런 경제가 충격이 가니까 지금 실리콘밸리 은행이라든가 크레딧 은행이라든가 미국에 있는 은행들 세 군데서가 벌써 파산이 났죠. 앞으로 얼마만큼 날지는 아무도 몰라요. 본격적인 경기가 침체가 오질 않았어요. 미국 경기는 어찌됐든 스쳐 지나가든 뭐 가든 올 하반기부터 시작될 거라고 누구나 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어느 정도 경기 침체가 되는지를 완전히 지켜보고 경기가 이제는 완전 바닥이고 이제는 더 나빠질 이유가 없다 하는 것을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 확인 후에 우리가 투자를 이런 아파트라든가 이런 갭 투자를 생각을 그 재개발 같은 투자를 하셔야지. 그 전에는 단순하게 월세 나오는 안전한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경기와 상관이 없는 그런 상품에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죠. 이것이 전 세계가 지금 고통을 받고 있고 앞으로 얼마만큼 받을지는 아무도 몰라요. 이 상황이. 그다음에 그래서 미국은 금리를 인상했고 유럽도 인상을 했고 세계 경제 침체는 기정사. 경제가 무너지면은 부동산이든 뭐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천하 없어도 없어요. 2008년 금융위기 딱 오니까 전체 세계 경제가 부동산이 다 무너졌죠. 경제가 미국이 금융위기 왔지만 한국뿐만 다 무너진 거예요. 일본도 보면은 우리보다 훨씬 더 선진국이었고 경제 규모도 크지만 20년 전에 경제가 무너지기 시작을 하면서 20년 동안 부동산 가격이 내리막기로 왔죠. 돈을 아무리 풀어도 경제가 무너지면 부동산 가격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자체가. 그런 우리가 그런 걸 보면서 지금은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될 때다. 그다음에 정부의 부동산 정책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야 돼요. 부동산 정책이라고 하는 거는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은 내리는 정책을 쓰고 내리면 오르는 정책을 쓸 텐데 기본적으로 자 그러면 부동산 가격이 지금처럼 높은데 왜 지금 정부는
부동산을 풀어줄까요? 왜 완화를 할게요? 그 풀어주는 완화되는 모습을 가지고 부동산이 앞으로 올라갈 거라고 착각들 하시면 안 돼요. 그 풀어주는 이유는 10층 아파트에서 떨어지면 죽어버리니까 낙하산 타고 천천히 내려가라고 풀어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풀어주는 이유는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풀어줘요. 내려가는데 떨어져 죽을까 봐 낙하산을 펴주는 거예요. 그걸 정부 정책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근데 풀어주니까 이렇게 풀어줬는데 어떻게 안 올라갈 수 있냐? 쓸데없는 얘기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보는 눈에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은 세미나를 통해서 이해를 듣고 어떻게 볼 것인지 보셔야 돼요. 반드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꼭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걸 이해하지 못하면은 여러분들은 정책을 보면서 잘못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지금 대통령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아파트 지금 주택가격이 비싸다고 생각하지 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보다 한참 더 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자, 그러면 그분들이 가격을 올리는 정책을 쓸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걸 꼭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 부동산 시장에 와서 아파트 시장은 어떻게 될 거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아파트 시장은 너무 풀린 돈에 의해서 버블이 끼어서 가격이 다 올랐기 때문에 이 버블이 다 꺼져야 돼요. 꺼지는데 시간이 저는 적어도 5년에서 8년은 걸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과거 경험치에서도 그렇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현상이 지금 우리 부동산 시장 현상이 우리 시청자분들은 한번 과거에 돌아가서 2008년도, 2009년도 상황을 한번 보세요. 지금하고 다를 바 없습니다. 정말로 다를 바 없습니다. 그걸 답습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경험치가 머리에 없으면은 단순하게 지금만 보이면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파트 시장은 분명히 아까 설명한 대로 2001년부터 7년 올랐고 7년 동안 내렸고 또 7년 동안 올랐고 지금 1년 반 내렸다. 7년이 될지 5년이 될지는 또 가봐야 알지. 과거 그러니까 무조건 그렇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적어도 우리 경제가 지금 너무 어렵다. 무역 전쟁은 앞으로 우리 경제를 어떻게 만들지 모른다. 그런 상황에서 자, 지금 당장은 아니다 하더라도 인구 감소는 눈에 보이게끔 이미 돼 있다. 노후도 안 돼 있다. 오세훈 시장이 그래서 가격을 잡으려고 서울시 전체를 뒤집잖아요. 80만 원 공급을 하려고. 그렇게 공급이 만약에 된다면 부동산 가격은 오를 수 없어요. 어쨌든 형태를 좀 더 지켜봐라. 그래서 아파트 시장은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도 천천히라도 더 내려간다. 재개발 재건축 시장은 어떻게 보느냐. 아파트 시장하고 똑같다. 시차만 있을 따름이다. 아파트 떨어지면 재개발 재건축의 일반 분양가가 떨어지고 일반 분양가 떨어지면 사업성이 떨어지고 사업성이 떨어지면 재개발 지분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같은 맥락이에요. 같은 맥락. 그렇게 보면 된다. 오피스텔 다세대는 어떻게 하느냐. 지금 정부가 나서서 빌라왕이니 뭐니 해서 진짜로 나쁜 사람들 때문에 강제적으로 전세를 보정하려고 보정 금액을 낮췄어요. 보정 제도를. 그러니까 시장에 가만히 놔두면 3억 나갈 수 있는 거를 어거지로 2억 8천, 2억 7천 낮춘 거예요. 이거는요. 결국에는 월세 가격을 상승으로 만들고 월세 가격 상승을 못 견디는 세입자들은 이 결국에는 또 전세 시장을 끌어올릴 수밖에 없어요. 이건 똑같이 왜곡시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1, 2년, 2, 3년간에는 오피스텔이나 이런 소형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소형 원룸, 투룸 이런 것들이 주춤할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이게 받쳐주지 않으면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살 데가 없어요. 그리고 공급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누가 이거를 해결하겠습니까? 이게 공급이 돼야 되는데. 그러나 시장은 가격이 높아서 분양이 안 돼서 공급이 안 되고 있잖아요. 이 문제가 앞으로는 4, 5년 지나면 크게 대두될 거다. 그래서 지금 이걸 갖고 계시는 분들은 물건만 좋다는 가정하에 견딜 수 있으면 견뎌라. 굳이 그럴 이유가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고 상가 사무실 전망은 결국에는 상가 사무실이라는 것은 경기하고 맞먹는 거지만은 그래도 일정하게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상가 사무실이라면 경기하고 관계가 없다. 그런 건 언제든지 투자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특히
여러분들이 많은 소액 투자자들, 오피스텔, 다세대 이런 고민이 많으실 텐데 적어도 이러한 것들에 대한 전망을 제가 단순하게 설명을 했고 방송 시간이 제한이 있으니까 설명을 했지만 여러분들은 오늘 세 번째 벌써 얘기합니다. 세미나 시간을 꼭 활용을 하세요. 앉아서 뭘 코 풀려고 하지를 마십시오. 해서 세미나 시간에 오셔서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것이 맞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언제든지 경기가 좋든 나쁘든 우리는 투자할 수 있는 물건들은 존재합니다. 또 투자하지 말아야 될 물건도 존재합니다. 결국에는 투자자인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이냐, 투자자의 성향과 투자자의 가지고 있는 생각, 능력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재산을 좌우되겠죠. 그래서 이런 방송은 꾸준하게 좀 보시고 그리고 이렇게 설명을 드릴 때도 체크도 좀 잘 하시고 반드시 의문 나거나 또 더 뭐 필요한 것들 세미나에 꼭 오셔서 문의를 하고 꼭 그리고 요즘 세미나 손님들이 약간씩 늘고 있다는 느낌도 듭니다. 그렇게 하시는 게 맞습니다. 꼭 그렇게 당부드립니다. 제 세미나는 정말 모든 분들이 오셔야 돼요. 모든 분들. 우리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1번이 뭐냐면은 투자자 여러분들이죠. 여러분들이 변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생각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지 않는데 어떤 투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왜 그래야 되는데 투자자들이 어떻게 변해야 되는지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어떤 부동산 가격이 있으면은 이 부동산 가격이 왜 이런 흐름을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느냐? 왜 이런 것이냐? 정부 정책은 왜 이런 것이냐? 이런 것들이 이해가 돼야 돼요. 이해가 안 되는데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런 것들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마다 다 다른 성향을 가지고요. 다 다른 성향이 다 다르다고요. 이 다른 성향에 각자의 다른 성향에 맞추어서 그러면은 앞으로 어떤 식으로 부동산 정책을 각자 맞춤형으로 갈 것이냐. 이런 것들을 전체를 다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전부와 관계되는 세미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하게 1시간, 2시간 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제 세미나는 한번 오신 분들은 반드시 다시 오려고 해요. 어지간하면 제가 못 오게 합니다. 그런데 오신 분들은 오려고 해요. 제 세미나 듣고 잘못 들었다라고 이야기하신 분 한 분도 없습니다. 적어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모든 분들이 제 세미나 참가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